옥슨틀, RM 혹은 김남준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작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전시회 컨셉으로 좀 꾸며봤는데 뭐 어떠신가요? 가성비 좋죠?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랫동안 약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많이 준비를 해온 인디고가 드디어 발매가 됐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또 이번 라이브에서는 제가 각 트랙에 어울리는 그런 오브제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트랙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 보시면 흙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윤이라고 읽거든요. 연이라고 읽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으실 수 있는데 윤영근 화백님의 성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윤이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제가 윤이라는 선생님의 성을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쓰게 되었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흙과 모래가 쌓이는 걸 볼 수 있는데 땅으로 돌아가는, 땅에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번 앨범의 자켓에도 보시면 윤영근 선생님의 72년작 블루 페인팅이 들어가 있는데 그 페인팅의 경우에 이제 선생님의 시그니처인 아주 청다색, 아주 새까만 그런 페인팅이 나오기 전에 과도기에 나온 그런 페인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페인팅과 그 다음에 이쪽 한켠에 쌓여있는 그 스툴의 청바지들은 제가 실제로 오랫동안 입은 청바지들입니다. 약 5년에서 6년 사이에 입은 청바지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약간 트립틱처럼 위치시키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인디고라는 앨범도 제 완성이 아니고 제가 과도기로 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또 선생님처럼 언젠가 굳건한 저만의 세계를 갖추고 싶어서 우선 첫 트랙에 배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 노래는 약 20년 초반에 작업을 하게 되었고 사실 원래 네오소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디안젤로, 에리카 바두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최근에 로버트 글래스퍼라는 분의 아프로 블루라는 노래를 듣다가 최근은 아니고 전에 듣다가 갑자기 에리카 바두 이제 선생님의 주파수가 저한테 들어와서 사실 아마 가장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의외의 어떻게 보면 콜라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렵사리 부탁을 드렸는데 되게 흔쾌히 받아주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고요. 에리카 바두 선생님을 섭외한 이유는 윤영근 선생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들, 생전에 하시던 말들, 그리고 육성, 그리고 그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보내는 답가이거든요. 근데 그 답가를 할 때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예술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가르침을 제가 제 입으로 하면 너무 설득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아직 너무 어리고 아직 한참 많이 깨져보고 이렇게 좀 다쳐봐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고 어떤 한 굳건한 왕국을 만든 분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되게 흔쾌히 어떻게 보면 가사도 제가 쓰고 멜로디도 제가 썼는데 사실 그걸 부르시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가 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흔쾌히 고맙게도 이제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텍스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네, 그래서 보면 장르는 듣다시피 어떻게 보면 좀 올드스쿨하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제 뿌리의 장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제가 자신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인트로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그의 가르침에 대응하는 저의 어떤 선언으로 이 앨범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번 두 번째 오브제로 가보시죠. 많은 분들이 밀양박 씨의 최고 아웃풋이라고 일컬어지는 앤더슨 박 형님이죠. 앤더슨 박 형님은 저희와 함께 예투컴 비디오도 찍었고 실크소닉 공연도 하면서 같이 교분을 나눴던 사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사실 원래 굉장히 좀 냉소적인 노래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악기들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굉장히 심플한 그런 트랙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가 보니까 자꾸 노래가 좀 더 펑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펑키한 노래에 앤더슨 형님의 주파수가 더해지면 훨씬 더 노래가 풍부해지겠다, 다이나믹해지겠다라는 생각에 선생님께 아니지 형님. 형은 음악으로서는 선생님이죠. 예. 원래 제가 불렀었는데 I'm still alive 이렇게 해서 제가 불렀었는데 저보다는 역시 앤더슨 형님의 그런 에너지가 더해져서 훨씬 더 신나고 설득력 있는 곡이 된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정물이지만 뻗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사실 내일 풀리는 매거진 필름에서 제가 곡에 대한 딥한 얘기들을 많이 이미 나누긴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외국에 있는 뮤지엄들을 돌아다니다가 보면 Still Life라고 써져 있는 페인팅이 아주 많아요. 세잔이라든지 고우라든지 모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정물화에는 Still Life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어느 날 굉장히 좀 생경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왜 Still Life일까? 근데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그게 이런 거죠. 약간 What are you gonna choose? Life or death? Oh, I'm still life. 나는 아직도 살아나간다. 그런 되게 중의적인 어감으로 들여서 라이프, 생명이지만 이것이 멈춰있지만 still,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아직 말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정지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still life라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중의적인 그런 제목에서 제가 캐치를 해서 멈추지 않는 캔버스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정물,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그러나 계속 살아나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고 앤더슨 형님의 에너지 덕분에 훨씬 더 글로벌하게 설득력 있는 그런 곡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오브제로 넘어가시죠. All Day라는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앨범이 뭐 큐레이션 한 전시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어릴 적 영웅에게 바치는 헌사이죠. 그래서 브릿지의 가사가 Fly의 가사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에 You know we fly all day, Fly와 All Day를 같이 합치시키면서 제가 제 어릴 적 영웅에게 보내는 찬사이고, 노래가 마냥 신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알고리즘 속에, 저도 굉장히 알고리즘 뭐 좋아하지만 알고리즘 속에 우리가 취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건 난 취향이 내 이런 거 좋아해. 물론 그런 게 나쁘진 않지만 사실 진정한 자신의 오리지널을 찾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신나지만 조금은 되게 소셜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주파수에는 타블로 형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격이라고 생각했고, 또 저도 언제나 형과 함께 곡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부탁을 드렸고, 역시 형답게 완전 킬링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운드적으로는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제가 듣던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의 뭐 비욘드 월이라든지 그런 되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힙합 노래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요즘스럽게 풀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뭐 서정적이고 뭐 올가닉하고 뭐 좀 이렇게 모노처럼 이렇게 좀 딥다운한 노래들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여전히 제 가슴 속에는 이런 플라이라든지 이런 방방 뛰는 리듬의 그런 노래들의 바이브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쭉 오면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 노래는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쉽고 가볍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오브제로 넘어가 보시죠. One, two. 어제 일을 찾고 해줘요. 난 오늘도 잘 모르는데 어제 나를 찾고 해줘요. 난 거제 26인데. 네, 이제 건망증이라는 노래입니다. 참 저랑 잘 어울리죠. 이 노래가 10개의 인디고 트랙 중에 가장 먼저 나온 노래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9년 중반쯤에 이제 이 곡을 같이 작업하는 기타 치는 희영이 형이랑 또 작업을 하게 됐는데,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좀 서운하다, 뭐 내가 저번에 내가 업데이트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너한테 얘기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살거든요. 그래서 참 난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제를 자꾸 잊어요 하면서
처음부터 사비까지 멜로디가 한 번에 떠올랐어요, 가사랑. 그래서 이런 경험은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 운명처럼 다가온 노래고, 이 노래를 만들면서 인디고가 시작이 되었고, 저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는 노래죠.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김사월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집을 로맨스, 누군가에게, 뭐 프라하 이런 노래들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자전거 탈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플러그드하고 포크 장르의 노래다 보니까 그 사월님의 그 어떤 뭐랄까요, 델리케이트한, 사람을 완전 무장 해제시키는,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주파수를 갖고 계신데, 그런 분과 제 이 탁하고 뭔가 오염된 주파수가 함께하면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되게 흔쾌히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된 것 같아요. 참 인디고 이 노래를 만들고 나서 참 많은, 한동안 작업이 어려웠는데 계속 들으면서 그래도 뭔가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저에게 가장 많은 위로를 준 노래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당장 잘 때 오늘 아침과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공감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노래는 한글 가사로만 되어 있고요. 메모리 빼고는 한글 가사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곡들이 다 가상악기를 배제하고 녹음실에서 책상을 두드리거나 청바지를 비비거나 안에 있는 토이의 그 주파수 그 땡 하는 그런 소리들, 굉장히 아주 언플러그드한 노래로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10개의 곡 중에서 좀 결이 가장 다른 아주 미니멀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제 노래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여기로 가보시죠. 아니, 노래는 잘 나왔는데 오브제가 잘못 배치된 것 같아요. 네. 클로서라는 노래입니다. 네. 순서가 뒤바뀐 게 역시 저의 큐레이션답게 뭔가 하나씩 오류가 있는데, 클로서라는 노래고요. 어떻게 보면 어항이에요. 텅 빈 어항이고, 혼내 저의 좋은 친구들인 혼내, 항상 제가 저번 모음집인 모노에서 가장 좋아하는 서울이라는 노래를 같이 만든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클로서라는 노래는 좀 어반하고 뭐랄까 좀 찌질한 노래예요. 어떻게 보면 도망갈 듯 도망가는, 그러니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뭐 사랑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뭐 그런 노래고요. 폴 블랑코 같은 경우에 제가 너무너무 평소에 좋아하고 굉장히 특별한 목소리와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최초로 인스타 DM 기능을 써봤는데, DM으로 같이 작업하자고 보냈는데 6시간 만에, 그날 8시간 만에, 그날 새벽 3시에 보냈는데 4시에 확인하고 밤 새서 오후 12시에 이 트랙을 보내준,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재능을 가진 동생과, 98년생인데 동생과 함께 하게 된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할리아라는 또 UK의 걸출한 보컬과 함께해서 또 너무 곡이 풍성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어항을 왜 물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항 보면서 약간 멍 때리면서 이렇게 run away like a fish, 물고기처럼 도망가는 그런 인연들, 그런 것에 대한 솔직한 노래입니다. 다음 곡으로 가보시죠.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래 앨범의 유기성이 1번부터 5번, 여기가 사이드 A라고 할 수 있고요. 6번부터 10번이 사이드 B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체인지 파트 2가 나오면서 체인지 되는 거죠. 그 앨범의 흐름이 한번 트랜지션 되는 부분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노래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일단 왈레와 했던 체인지 파트 1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얘기고,
사실 체인지 파트 2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체인지가 너무 많이 반복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체인지 파트 2라는 그런 제목을 달게 됐는데, 얼음은 물이 되고 물은 또 기화하기도 하고 뭐 다시 얼기도 하고 계속 변하죠. 모든 것들이 변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사실 세상은 원래 이런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전 사실 그 제 나무 위키 같은 걸 봐도 맞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맞았을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 틀리고, 뭐 제가 직접 수정하는 것도 너무 꼴 같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혀 손대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저 같은 경우에 나무 위키를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그 위키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낀 게 제가 제 위키를 보면서 그게 느껴요. 거의 맞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현 형의 또 저의 가장 또 친한 친구인 이현이 형의 프로듀싱, 정말 엄청난 프로듀싱으로 완성이 됐는데, 제가 이것도 그 아까 건망증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와 가사를 생각해서, 근데 이게 뭔가 전 프로듀싱을 그만뒀으니까 어레인지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너무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풀 수 있는 제가 가장 잘 하는 형이 이현 형님이어서 찾아가서 비트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때 아마 술을 엄청 먹고 가서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술 취한 목소리고 마이크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러고 형이 어레인지를 악기들을 쌓아주고 제가 다시 녹음을 하려고 했죠. 왜냐면 어레인지가 됐잖아요 이제. 근데 웃긴 게 비트가 없을 때 했던 게 더 좋고, 비트가 막상 생기고 나니까 제가 그 비트에 끌려다녀서 더 이상 이런 되게 냉소적인 감정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냥 데모를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쓴 그런 되게 예외적인 트랙이고, 사실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에게 노래를 들려줬을 때는 이 노래를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업계 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은 그런 노래입니다. 다음 오브제로 넘어가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쓴 거예요. 저는 사실 호텔이 너무 싫거든요. 공연을 하러 다닐 때 공연하는 그 순간은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뮤지엄을 제가 찾아다니게 된 배경도 호텔에 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호텔이 주는 저한테 에너지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도 전혀 즐겁지 않은, 나 혼자이고 밖에 친구들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되게 고독? 뭐 호텔에 대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서, 사실 이 노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팝해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인디고의 출발 자체는 다음에는 한번 드라이빙 뮤직, 그러니까 운전할 때 들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 뭐 그런 기호 아래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뭐 거기에 이제 가장 잘 맞는 노래지 않을까 싶고, 그게 그냥 캐치하게 I'm fucking lonely 이런 캐치한 훅이 생각이 나서 그냥 그런 훅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무르르듯 라스베가스에서 올해 라스베가스 4월에서 완성한 그런 노래고, 전 이 노래 좋아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서울 파트 2라고 할 수 있어요. 확장된 버전의 서울인 건데 많이 달라졌죠, 제가 느끼는 게. 그리고 아마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리를 하고 뭐 술을 먹고, 혹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오래된 친구들, 간만에 만난 친구들 혹은 동창들이랑 만나서 똑같이 뭐 옛날 얘기하고 추억이 나가 빠지고, 뭐 다시는, 그리고 밤에 택시 타고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달리면서 내가 다시 술 먹으면 개다 뭐 이런 생각, 혹은 진짜 쟤는 이제 앞으로 한 2년은 안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저한테 누가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제가 헥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헥틱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가지고 있는 그 질감을 너무 좋아해요. 헥틱. 뭔가 이렇게 찰지잖아요. 그래서 헥틱이라는 노래를 언젠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것도 제 생각엔 그 원하지 않는 유쾌하지 않았던 술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실제로 올림픽인지 강변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위에서 읊조렸어요. 그냥 Yes, that was hectic.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에 녹음을 해놓고 이거를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노래고 시티팝인데 시티팝을 제가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근데 시티팝 중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시티팝 중에 남자가 시티팝을 한 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 둘이 시티팝을 부르면 재밌겠다 해서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인 콜드, 굉장히 마음은 따뜻하지만 콜드라는 친구와 함께 하게 됐고 그 친구가 굉장히 어반하고 도시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말씀드렸듯이 낮고 탁하고 좀 오염된 바이브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청아하고 그러면서도 도시적이고 세련된 음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저의 대비가 굉장히 재밌게 나온 곡이 아닌가. 그리고 2022년을 살아가는 대도시의 현대인들이 좀 공감하면서 밤 드라이브를 하면서 들으시면 아주 뭔가 이렇게 좀 그 나름의 오르가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들꽃놀이 가장 사실은 할 얘기가 많죠. 우선 들꽃놀이라는 그 키워드를 2015년부터 생각을 했었고 2017년에 제가 아마 공카에 들꽃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고 그게 발단이 된 게 이제 어머니의 말씀이셨는데 들꽃처럼 잔잔하게 피어 있는 꽃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키워드를 갖고는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과 그 카페 글로 인해서 제가 이걸 노래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도를 여러 번 했었어요. 제가 프로듀싱 할 때는 막 미리 찍으면서 뭔가를 했고 근데 뭔가 시원치 않아서 뭔가 불꽃놀이랑 들꽃놀이라는 걸 대비시키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원래 영어 제목은 Flowerworks였는데 Flowerworks가 이제 글로벌에 계신 분들이 듣기에 뭔가 딱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와일드를 붙여서 와일드 플라워로 이제 영어 제목은 했고요. 원래는 이제 들꽃놀이를 만들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들판에 누워서 들꽃을 이렇게 머리 위로 확 던지면 들꽃이 잠깐 제가 던지는 힘이 얼마 안 되니까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앉잖아요. 제 몸이나 얼굴에. 그래서 그런 느낌을 들꽃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의도 공원이나 그런 쪽 가서 들판에 가끔 누워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저는 아무 데서나 잘 눕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경험들과 생각들을 좀 노래로 녹였고 사실은 좀 만연체이기도 하고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뭐가 많잖아요. 악기들도 많고 목소리도 많고 가사도 많고 그런데 이제 조유진 선생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꽃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또 동시에 뭐랄까 그분의 음악들의 체리필터의 음악에는 또 들꽃 같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불꽃이지만 들꽃이고 들꽃이지만 불꽃인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감성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고 뭐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좀 뭔가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러나 너무 저에게 의미가 많은 의미가 깊은 노래고 가장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노래라서 결국에는 조유진 누님의 목소리가 이 노래를 완성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제 한 지점을 어떤 2022년을 저의 29, 20대 마지막을 상징하는 그런 노래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오브제입니다. 그대여 더는 뒤돌아보지 마. 그 많은 파도 다 지난 뒤에 우수한 만일이 널 괴롭혀도 이젠 네가 널 지켜줄 거야.
아마 도시 혹은 내륙에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가끔 바다를 보러 가잖아요. 강원도든 뭐 부산이든 어디든. 근데 그럼 뭔가 이제 뭔지 모를 뭔가 그런 향수? 뭔가 내가 이 바다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제 가사에도 뭐 바다나 파도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왜 넘버 투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 잭슨 폴록의 작품을 생각했어요. 잭슨 폴록이 드리핑해서 처음으로 낸 작품이 넘버 원인데 이 노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게 제 어떤 이막을 상징하는 느낌인 것 같아서 넘버 투라는 제목을 붙였고 또 이라는 게 또 많은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이게 이막일 수도 있고 혹은 이막으로 넘어가는 무언가일 수도 있고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발을 내딛어가는 그런 걸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의 출발은 뒤돌아보지 않는 그 이제 성경에서 보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데 뒤를 돌아보죠. 결국 두고 온 재산들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는데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거든요.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교훈은 역사 속에서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페르세포네도 그렇고 오르페우스도 그렇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근데 그러나 누가 여기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사실 저한테 가장 해주고 싶었던 얘기고 그냥 그 누구에게라도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어차피 뭐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지금 이 버전의 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도 그렇고 지금 이 버전의 현재 지금 이 버전의 우주가 가장 최고의 버전이라는 그런 많은 교훈들이 이미 역사 속에 있어요. 진리 속에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지훈 선생님, 박지훈 누님께 부탁드린 이유는 그 제가 굉장히 뭐 나무가 되는 꿈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넌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분의 어떤 뭔가 허허로우면서도 쓸쓸하면서도 단단하고 강인한 그런 많은 것들을 저보다 먼저 헤쳐오신 그런 분의 어떤 자연스러우면서도 강인하고 약간은 쓸쓸한 그런 느낌이 필요했고 이 노래는 2020년 초에 건망증과 함께 가장 먼저 만든 노래였는데 그때 녹음을 한번 해주시고 2년 후에 이제 나올 때가 됐을 때 마음에 안 드신다고 조금 더 단단하게 부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회사에 오셔서 한번 다시 녹음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 지훈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훨씬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대신 다른 분들의 그 목소리를 빌려서 제가 더욱더 세상에 외치고 또 저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들으시면 처음에 윤영근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언가, 직업은 무언가, 예술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많은 것들을 거치죠. 헤매기도 하고 멈추지 않기도 하고 호텔에 갇히고 사랑하고 또 외롭고 도시를 헤매고 술에 취하고 그러다가 들꽃으로 산화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한 인간의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제가 지금 두서없이 설명을 해서 대본이 없어서 제 대본이라서 잘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또 설명을 너무 하는 것보단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앨범은 제 앨범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앨범을 릴리즈한 순간 그것들은 청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백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